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복음선교회 이동수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웸 선교사 전략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다뤘던 것이 은퇴 그 이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선교회가 좀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8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은퇴관들도 좀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또 논문도 살펴보고 다양한 기사들도 접해보면서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그랬던 것을 또 그렇게 전략회에서 나눴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우리 한국 선교에 열심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출구 전략이 중요하겠죠. 선교지를 나오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사역자들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선교사들은 거푸집과 같다는 말을 했는데 거푸집은 실제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나중에 다 떼어내게 되죠. 그러나 기초를 세우고 어떤 그 확고한 그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역의 모든 면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그다음에 선교교양이 추구하는 최종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 융합을 말하는 거겠죠. 부동산에 대한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선교지 교회나 교단에 잘 이양이 돼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역교회가 자립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 현지인 리더를 키워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나중에 은퇴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 목회자들도요. 사망률이 은퇴 후 1년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사명감의 상실,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서적 상실감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내려놓기보다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온 그 노하우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한국 선교사들의 약 66%가 은퇴 후 다른 일을 생각해 보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 선교사들이 종사하기 원하는 일을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았더니 본국 교회를 위한 선교 동원과 훈련 사역의 약 40% 정도, 그 다음에 상담 사역의 32%, 새로운 사역, 그러니까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역을 한다가 약 10.7%, 그 다음에 선교 행정 사역을 말씀하시는 분이 9.3%, 사역 없는 완전 은퇴, 이제는 나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약 5.4%, 그리고 지금 사역지가 아닌 다른 제3국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약 1.3%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은퇴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50% 이상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고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13% 정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제들, 선교사 은퇴 후에 과제들을 좀 집합해 보면은 주택, 생활비, 의료비, 묘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이 제1 과제더라고요. 설문조사 중에서도 5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그렇죠. 왜냐하면 은퇴하는 동시에 생활비 지원이 중단이 되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내용입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는 계약을 해주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묘원 부분에서는 KWM에서 며칠 전에 이제 나왔었죠. 창원 쪽에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게 은퇴관을 돌아다니다가 하이패밀리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묘지 준비하고 있다고 이러한 얘기를 송기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큰 교회들이 곳곳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 수목원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면은 계속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제들을 이 과제들 중에 세 가지를 합치면은 생활과 관련됐더라고요. 자녀 의존형, 그 유형들을 보면은 자녀 의존형이 있고 연금 이용형, 일정 저축형, 현지 생활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주택과 생활비 마련 이렇게 그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 교단 소속된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선교비 일부를 계속해서 저축해서 이렇게 모았던 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생활함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1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 선교사 은퇴 시설을 제가 탐방을 해 보았습니다. 대략 한 10곳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이곳저곳 몇 달은 머물 수 있지만은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숙소가 마련된 곳들이 있다 해서 좀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기숙사식 은퇴관, 느슨한 공동체 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기숙사식 은퇴관은 한 건물에 아니면은 뭐 한두 건물에 여러 개의 원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개인이 취사하기보다는 공동 주방에서 배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좀 밀집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공동체 마을은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각자의 집을 짓거나 지어진 집에서, 물론 이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이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어떤 한 일부를 선교 단체나 교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는 게 참 괜찮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참고가 될 만한 곳 대략 5곳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숙사식 은퇴관인 세빛 자매입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헌신해온 새 선교사님, 여성 은퇴 선교사님들이 싱글 여성 선교사를 위한 은퇴관을 마련했죠. 제가 갔을 때는 계속 짓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보여지는 사진이 완성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전체를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놓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부 구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놓았더라고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여성분, 남성은 안 된답니다. 예, 그리고 소속 선교회에 확인증을 받으신 분이고요. 보증금이 처음 들어갈 때 2천만 원이고 월 20만 원씩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이것도 워낙 잘 아시죠. 여기는 60세 이상 단독 취사가 가능하고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크게 있고 각각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 있고 근데 보증금이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 1인당 55만 원, 2인은 60만 원 있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데가 네.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남천안 교회 수양관입니다. 여기는 원래 수양관이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거기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식관으로 은퇴관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데 여기도 괜찮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편의 시설들도 많이 해놨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요. 예, 저희 위에가 원래 교회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운동 시설,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 그림의 오른쪽 밑에는 거기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무료하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물로써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조금 도와주면은 여기에서 알바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월 50만 원 뭐 이것을 이건 숙식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기숙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느슨한 공동체 마을입니다. 크게 이제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영월에 있는 공동체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20평하고 25평 있는데 15채 집과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경치도 참 자연 속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실내 내부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무리 마을입니다. 별무리 마을은 교사선교회에서 2010년도에 주관해가지고 충남 금산에 약 2만 평의 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33개의 집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을을 형성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는 초중 고등학교까지 다 대안학교로 있고 저기 이제 가르치는 것도 아주 잘 가르쳐서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또 교사 선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허용 이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나가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관에 해당되는 룰 안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관리비는 매월 5만 원 정도 내서 동네 청소하는 거, 꾸미는 거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건축 양식은 건평 45평 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신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용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약 15채 이상의 마을을 만들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농림부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지금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15채 이상일 경우 그때 이제 지급되는 금액 또 30가정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각각 달라서 일반 전기, 상수도, 도로, 토목공사 이런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개인이 각각 한다거나 어느 단체 하나가 한다거나 이거보다는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숙사식 은퇴관과 공동체, 느슨한 공동체 마을의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장점은 기숙사식 은퇴관은 초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주식이 제공되고 위급 시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어 외롭지 않다는 건데, 단점들도 좀 보시면은 요양원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공간 활용이 한정적이라는 것, 주거 활동 반경이 좁다는 것, 그다음에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매달 기숙사비가 부담됩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알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알바를 하려면 어느 정도 건강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비자매 같은 경우는 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30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식 은퇴관을 하려면은 적어도 좀 짧은 작은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느슨한 공동체 마을을 보면은 전원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주거 활동 반경이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고 이웃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장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집과 주변을 가꾸어 줘야 된다는 것, 주식을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관을 좀 고려 사항을 제가 저희 선교회에서 이렇게 그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들을 보니까요. 느슨한 공동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적한 시골이지만 서울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위치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되고 병원이 가까운 지역이어야 되고 도시 인근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리해 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머물 곳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하면서 자그마한 월세방을 얻어 사시더라고요. 현실로 돌아가서 사는 이 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백발의 지혜를 우리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는 게, 훈련할 때, 선교 훈련할 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강권이라는 단어보다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이나 분양을 주택 이게 통한 분양을 위한 주택 청약, 이런 걸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번에 임대 아파트 또 당첨됐고, 저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건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교단체와 교회가 협력해서 기숙사식 은퇴관 아니면은, 기숙사식 은퇴관을 하려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느슨한 공동체 마을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이런 준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수많은 경험들로 쌓아온 이런 사용 노하우들을 후대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본인에게는 이제는 길어지고 있잖아요, 노년이. 이때는 이 노년을 더욱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